주준이 다시 공격을 하려는데 동쪽에 한때의 사람과 말이 나타나더래요. 가만 보니까 우두머리의 장소는 얼굴이 넓고 호랑이 몸체의 고머리인데 오군 보춘현 사람 송견으로 자는 문태이고 손무의 후예였대요. 이렇게 이제 송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드래곤볼에 보면 이 스카우트가 상대의 전투력을 측정하는데 저 시대에 나간중이 쓰고 있는 스카우트는 막 인물 정보가 나오나 봐요. 암튼 자 봐요. 여기 오군이 여기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의 이쪽 끄트머리 되게 먼 외곽 지역이죠. 그리고 송견을 손무의 후예라고 하는데 손무라고 하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현대까지도 아주 유명한 병법서의 제왕인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자가 이제 손무예요. 저런 손무의 후예라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들은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오나라의 그 지식인들의 작품 같아요. 그 오나라의 기술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지금 여기가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손무는 이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쯤에. 그리고 5, 600년 전에. 저들은 영웅 만들기를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웅이 있어. 역사에. 그러면 이제 성이 비슷하네. 저 사람 네 조상해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참고로 저는 경남 지역에 사는 김씨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야의 영웅 김윤신 장군님을 아마도 남의 집안 어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를 17살에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약탈하여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니꺼 내꺼 이렇게 막 하면서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송견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도적은 내가 잡겠다. 그러고는 갑자기 칼을 딱 들고 해안에 올라서 큰 소리를 치며 동소로 막 지휘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막 부르는데 이걸 보면서 해적이 와 강군이 오나 해갖고 재물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때 이제 그 도망가는 무리 중에 하나를 송견이 막 쫓아가서 그 도적을 죽여요. 그리고 이 일로 군과 현의 이름이 막 알려져서 청거를 받는 거예요. 교위라고 하는 직위로. 진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청거를 받는 영웅이 이제 송견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유비는 청거를 아직은 못 받은 상태죠. 지가 막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성탄한테 실질적으로 청거가 된 건 맞고. 그 다음에 조조가 혈염으로 있잖아요. 이건 무슨 진짜 개그도 아니고. 조조는 제가 조조편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사병 집단을 꾸려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 그리고 조조의 집안 자체가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야. 근데 그 조조가 효성이 지극하고 청렴한 걸로 배설을 했다일 수가 없잖아요. 간혹 보면 한거리 선제가 이제 그 한나라에서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완하고 균형을 유지했다고 하는 한나라의 그 청거문화의 정체예요. 조조가 어떻게 효령가가 되겠어. 딴 거는 내 모르겠어. 막 그러니까 무례배를 잡는데 산적을 죽여갖고 그 위용으로 뭔가 받았다 이러면 내가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줄게. 그 저번 편에 동탁 나왔던 것처럼 그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청거문화가 이게 무슨 한거리 선제 뭐 해갖고 뭐 보완되는 문화가 어딨어 여기에 이 한나라에. 특히 후한시대 말에 없어요 그런 거. 암튼 그리고 뒤에 회계에 있는 도적 허창이라는 자가 자기가 이제 양명환제라고 칭하면서 막 수만 명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걸 하니까 송건이 이 오군에 있는 용사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모아서 이제 양주와 오군에 있는 그 군사들이랑 합해서 그 반란군을 쳤대요. 수만 명이니까. 그래서 허창과 그 아들의 허수의 목을 잘라버렸대요. 이에 이제 오군에 있는 자사 장민이 표를 올려서 그의 공을 알리니 조정에서 송견을 염독현에 있는 보좌역이에요. 제수하고 이어 이제 우의승, 합의승을 시켰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역 수비대장 정도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을 보좌하는. 그리고 저 간악한 한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걸 보고 회수와 사수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정예병 1,500명을 모아서 달려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래요. 이런 이제 송견이 달려와 준 것을 주준이 크게 기뻐하며 바로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게 했대요. 이 진짜 웃기는 소설은 이 거짓말은 진짜 끝이 없어요. 제가 이 웃기는 표현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이제 이거 완성 전투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이거. 아무튼 유비는 북문을 치고 주준은 서문을 공격하여 동문을 다시 도적이 달아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유비의 계책을 지금 계속 썼다는 말이에요. 송견이 나서서 이제 제일 먼저 성에 올라 도적 20여 명을 베고 베었더니 이제 도적들이 막 달아나기 싫어하는 거야. 아까 전에 그 동문으로 이제 달아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황건장수 조흥이 큰 창을 휘두르고 나와서 송견한테 막 달려드니까 송견이 성 위에서 몸을 날려서 달려드는 조흥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 조흥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지고 송견이 저 조흥의 말을 나는 듯이 타고 자고를 베는
되는 거예요. 황건적 장군이겠죠. 이제 애들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죠? 손중이 이제 사택 파악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적들을 일구고 북문으로 막 내빼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 북문을 치고 있는 유비하고 마주쳤지만 싸울 수 없잖아. 막 이제 지금 송견이 저 무용을 봤으니까. 그래갖고 막 뺑소니를 치고 있는데 유비가 딱 멋있게 반지의 제왕의 네골라스처럼 딱 해갖고 한 방에 그냥 팡 해갖고 맞췄는 거야. 그래갖고 손중이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대요. 이제 주준이 대군으로 습격해서 수만 명의 목을 베는데 황복한 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요 지금 여기에요. 이제 남양 여기를 이제 평정하고 있는 거야. 남양과 함께 10여 군을 모두 평정하고 낙양으로 들어가니 황제가 명을 내려 주준을 거기장국 한암윤으로 봉하고, 또 주준이 이제 송견하고 유비의 공로를 막 상주하는데, 이때 송견은 조정에 연고가 있으니까 다른 군의 사마, 그러니까 군사 담당하는 벼슬이에요. 를 제수받아서 부임해 갔는데 오직 유비만이 오래 기다렸으나 버슬을 제수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요거랑 여기까지이고 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까지만 할 건데, 이 웃긴 거짓말을 지금 이제 그 거짓말이 뭔지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편이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황건의 나는 얘기했잖아요. 황보성이 이렇게 가서 낙양을 나와서 예주를 지나서 연주를 지나서 기주에서 장량을 죽이고 장각의 목을 이제 부감천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화극량 쪽에 뒤에 있었던 장보를 죽이면서 저쪽에 있는 봉군을 완전히 쓸어버렸고, 지금 나오는 주준이 이 형주 일대를 이제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송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 삼국지연의를 읽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그때 언제인지 기억은 대충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이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이 대목과 지금 이 다음에 매듭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저 주준이라는 바보는 떠먹여주는 승리를 날려먹었고 우리의 영웅 유비의 계책과 활약으로 승리했는데 그 공으로 인한 벼슬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보 주준과 그 뒤에 참여한 송견은 조정에 줄을 대고 벼슬을 받아서 떠나가는데, 이 전투에 제가 어린 날에 제가 보기에 이 전투에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유비는 진짜 낙동강의 오리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저 사악한 나쁜 십상시들의 농간이라고 저는 되게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었죠. 저 때 그 어린 날에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많이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판본의 삼국지를 읽었는데 딱 저 부분은 진짜 매번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비가 여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화가 많이 났죠. 와, 이거 속았구나. 저 나간 중에 뻥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얘기 드리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유비는 저 1차 황건의 난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간 중이 유비를 끼어넣었던 두 전쟁, 그러니까 큰 전쟁 제1차 황건의 난을 대미로 장식하는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 말한 황보승의 기주에서 장량과 장보의 본군을 깨고 장각을 부관창시하는 것과 같이 오늘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주준 장군과 송견이 이 완성전투 이하 형주지역 토벌로 마무리되는 이 전투에 유비는 참여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여기 나오는 유비가 떠먹여주는 승리도 받아먹지 못하는 주준 장군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회계형 사람이에요. 양주의 회계. 그리고 지금 말하는 송견은 양주의 오사람이에요. 주변이죠. 주변 근거리 지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주준이 저 강남의 변경에서 중앙으로 출세하는 몇 안 되는 당시에 성경적인 경력을 쌓았던 장군이에요.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동탁이 두려워했던 세 명의 장수. 첫째, 황보승은 거리를 뒀고 동탁이. 그리고 주준은 계속 내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준이 거부하고 가버리고, 송견이랑은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 이 동탁이. 그 주준 장군이 요쯤 나오니까 낙양에서 얼마나 멀리 있어요. 장군으로선 저 지역 출신으로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강남 출신의 젊은 장군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송견을 지금 나오는 1차 황건의 전투에 주준이 우중량량으로 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황제한테 표를 올려요. 자군사마. 이제 자군사마가 뭐냐면 주준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작전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장군 그룹이에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황제한테 표를 올려서 요청을 해요. 그래, 그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저 범 같은 장수 송견은 애초에 지고 있는 주준에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봉으로 성봉을 기어오르면서 무용을 보이며 승리를 만들었던 용맹한 장수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황보선 장군이랑 싸울 때도 그랬고 주준이 졌을 때도 그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같이 있었던 장군이었다는 거지. 이걸 유비의 공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있지도 않았던 유비의 공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의 구조가 이제 송견이나 주준도 승리를 같이 만들어주긴 했지만 유비가 계책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게 많았잖아. 근데 지들은 지금 벼슬 받고 빠이빠이 하고 유비를 막 매절하게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아주 정없는 바보들로 만든 거지. 지금 저 허풍쟁이 나간중은 그잖아요. 이게 황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원 중심의 한족에게는 이런 기술이 먹혔던 거거든요.
것 같아요. 역사 카드라 같은 건데 예전에 나간중이가 함께 공부한 사람들 중에 명나라에 있었던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있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나간중 자기는 떨어졌고 저놈은 붙었는데 하필 저놈이 주시성을 가진 오나라 주유의 후손이라서 오나라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기술을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진짜 카드라일 확률이 높고요. 이전 방송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나간중을 개인으로 보는 주류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실존했고 삼국지연의를 썼다라고 하는 이게 주류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나간중을 개인이 아닌 공동저자, 공동으로 저자를 했는데 이름을 나간중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나간중은 삼국지연이라는 작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가 자신인 나간중 자체의 기록이 여러모로 애매한 구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황하 곧 이제 한족의 뿌리이자 발원지인 황하를 중심으로 보는 중원의 보편적인 문화가 같은 한족 내에서도 그러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황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황하가 자기들의 이제 조상이잖아. 그 중원의 문화가 이 밑으로 흐르는 이제 장강 이남에 있었던 같은 한족이라도 거기는 천시 무시해 왔으니까 이런 오나라에 대한 이런 식의 모독에 가까운 기술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당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적벽대전이라는 것도 유비와 유비의 무리가 그러니까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삼국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 그걸 이제 적벽대전 편으로 해서 유비랑 제갈량이랑 이제 뭔가 많이 해갖고 막 하이라이트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벽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저들 중심의 황하 중심에 있는 그 중원 문화가 장강 이남에 있는 그 강남 사람들을 무시하는 같은 한족이라도 무시했던 그 문화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저런 식의 기술들을 하지 않았을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